안녕하세요. 우상길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 실무 가이드라인. 중대산업재해 정의 및 적용 대상을 우선 살펴보는데, 개요, 중대산업재해 정의, 그리고 중대산업재해의 대상, 경영관리자 등의 범위, 경영 책임자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어떻게 실무자가 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주요 판례를 그 다음에 살펴보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예시를 살펴본 후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양식 등에 대한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정의 및 적용 대상.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및 적용 대상은 일단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가 18년에 있었고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가 20년에 있었고 이와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 책임자들을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뜻하고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중대산업재해의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 등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 목적의 노무 제공자 그리고 각 도급 단계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자 또는 노무 제공자의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경영 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도 경영 책임자에 해당합니다. 의무 및 처벌을 살펴보면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두 번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세 번째,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명령 이행. 네 번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하게 되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이 경우를 뜻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대시민재해를 변론으로 하고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이라 함은 사고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이 됩니다.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라고 함은 동일 사고 또는 장소 시간이 근접한
1년이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발생 여부 판단 기준은 최초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업성 질병자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 원인이 동일할 경우 발병 시기, 장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발생 시점은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된 날, 의사의 최초 진단일이며 1년 판단의 기준은 세 번째 질병자 발생 시점부터 역산을 합니다. 중대 산업재해 대상은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자, 노무 제공 관계에 있는 자가 중대 산업재해 대상입니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도급, 영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 제공하는 자도 포함되고,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되는 경우 각 단계별로 모든 수급인 및 수급인의 모든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경영 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보통 대표이사를 뜻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의 이사장, 기관장, 또 정부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 방통위, 공정위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하고, 특별광역시, 도시, 군, 구의 장도 마찬가지로 경영 책임자 등에 포함이 됩니다. 의무 규정을 보면 4가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개선 시정명령의 이행,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처벌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경영 책임자 등은 자기 회사의 종사자는 물론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 수사기관은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의 미비점 발굴에 초점을 맞춰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의무 준수 이행 여부는 기본적으로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 보관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식적 요건, 즉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고, 서류가 없다면 그 이후에 실질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류를 갖춰 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더불어 실질까지 갖추어 놓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서류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구체적으로 그러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무엇이 있으며 실무자들은 어떻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으로는 일단 1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이 12가지를 모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도 2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4가지를 전부 이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두 번째,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 세 번째,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할 것.
네 번째, 재해 예방,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유해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배치할 것.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 위험 시에 매뉴얼을 마련할 것.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할 것.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명령의 이행을 할 것.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의 이행을 할 것.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게시할 것.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 이게 전부 다 이행되어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계획방침의 설정은 매년 계획방침과 목표를 문서로 설정을 하고 직원들에게 공유를 할 것. 이게 경영 책임자가 직접 해요. 경영 책임자. 결제를 경영 책임자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경영 책임자. 그리고 경영 책임자가 경영 목표와 방침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몇 년도 땡땡 회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계획이라는 문서 하에 내용을 자세하게 하고 목표는 중대재해 제로화, 산업재해에 대해 전년 대비 감축, 경영 방침으로는 땡땡 회사의 안전보건 증진 유지.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어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런 목표와 경영 방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설치. 안전관리자와 별도로 법인 단위의 별도 인력 조직 구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이 조직 전체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인의 이 전체에 대한 조직, 안전보건 조직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이 구성하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 관리하는 전담이 필요합니다. 물론 500인 이상 사업장이나 200위 이내의 건설 회사 같은 경우에 전담 조직 설치가 의무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무는 아니지만 전담 조직을 편성할 그 필요성이나 권장이 됩니다. 왜냐면은 의무 이행에 대한 증빙으로서 사실상 이 조직이 안전보건을 위해 경영 책임자가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인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등.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해당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지는 모든 사업장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조치하고 결과를 공유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결과 보고로 가름할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을 반기 1회 점검하는 것은 아니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2번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 편성은 유해 위험 요인 확인 절차 등에 확인된 사항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또한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됩니다. 편성된 예산은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 장비에 대한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 교육 비용은 얼마인지를 정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을 모두 기록해 놓아야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 감독자에 대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반기 1회 이상 평가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무 규정이고 모두 자료로 남아 있어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현업 업무 종사자 100인 이상 선임, 운영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임무는 산재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작업 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안전장비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위험성 평가의 실시,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임무를 부여를 하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되 현업 업무 종사자 1인 이상 시에 선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역할은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을 지도하도록 하고 발생한 산재 관련해서 응급조치 및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작업장 정리 정도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을 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고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 항목과 이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입니다.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하고 이를 또 관리해야 됩니다.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 항목은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을 제대로 했는지,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을 제대로 했는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했는지,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의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였는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하였는지,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하였는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세워서 이러한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혹은 의무를 이행할 때 그 그 이행 여부를 수준을 정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한 관리 감독자에 대한 평가 기준도
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두 등을 제대로 점검하였는지,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업장 정리 종돈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였는지, 위험성 평가 참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평가 항목을 부여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세워서 관리 감독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양호 또는 미흡으로 평가 결과를 내서 이 경영 관리 책임자와 관리 감독자를 관리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미흡자에 대한 조치 여부도 당연히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평가표의 예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개개인별에 대해서 평가한 기록을 남겨두고 미흡한 관리 감독자나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한 결과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지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도록 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을 하고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를 건의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책을 조언하도록 하고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보좌 지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서 물질안전 보건 자료의 게시 비치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하고 보건교육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고 환기장치 설비 점검과 작업방법 개선을 지도를 하도록 하고 기타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보좌 지도를 하도록 임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준은 종사자 50인 이상 선임 시 선임 운영하도록 하고 직접 선임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보건의 같은 경우에도 산업보건의도 배치해야 되나 보건 전문기관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미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조치하여야 합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심의로 가름이 가능한데 모든 사업장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므로 수급인과 수급인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록을 남겨뒀다고 하더라도 전체 종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 위험 시 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매뉴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절차와 방법, 피해자 구호 조치, 재발 방지 조치가 반드시 매뉴얼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하고 현장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조치되는지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현장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훈련을 실시한 기록도 모두 남겨놔야 합니다. 9번째, 도구, 용역, 의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구, 용역, 의탁 관계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경영 책임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책임 범위 장소 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민간 업체에 맡기는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시설, 장소, 설비 등의 현장 개념이 없는 학술, 연구, 설계 용역은 제외됩니다. 건설, 공사, 발주자도 제외되는데 여기에서 그 뜻을 살펴보면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급받은 사업주가 도급인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도급인인지 건설공사 발주자인지는 그 개념이 애매한데 여기에 관해서는 따로 이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은 원칙적으로 명칭과 상관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뜻하고 도급인은 건설공사 발주자를 제외합니다.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뜻하고 관계 수급인은 도급인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뜻합니다.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기계 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이 설치 해체 공사도 건설공사이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모두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부서가 직접 공사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한다면 도급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를 한다면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은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전 준비 단계에서 사업 검토, 사업부서는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만약 도급을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 단계나 공고 시에는 수급업체 안전보건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건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한 후에 적격한 수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단 계약 체결 후에 사업 수행을 할 당시에는 사업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보건 교육 지원 및 실시를 확인해야 됩니다. 위험성 평가도 마찬가지로 실시하여 확인해야 됩니다. 경보체계를 운영하여 대피 방법을 안내해야 됩니다.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그 이용에 관해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작업이 혼재된 경우 조정을 하고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안전작업 허가제를 운영해야 됩니다. 또는 수급예전에 대한 시정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환류 단계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시행한 후에 안전보건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는데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시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인력, 장비, 예산을 구비해서 그 예산에 따른 또 집행과 조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그 대책을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0번째,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이라 함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뜻합니다. 근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도 모두 여기에 안전보건관계법령에 해당합니다.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재반 조치를 뜻합니다.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합니다. 점검 결과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 예산 편성,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실시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11번째, 개선 시정명령 이행. 국가 지자체가 관계법령상 개선 시정을 명할 경우 그 이행할 의무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개선 시정명령은 행정처분, 행정지도, 권고, 조언은 미포함합니다.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한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2번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뜻합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복되는 재해에 해당하거나 이걸 미룰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영 책임자는 이를 보고받은 경우에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근거 자료를 남겨둬야 됩니다.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하고 발생 원인을 파악해서 이 경우에도 조사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한 그 결과를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견 수렴한 결과 개선 대책을 수립하되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별로 이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를 통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13번째,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개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공공행정 분야의 현업업무 종사자 100명 이상인 관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주요 판결 15가지, 특히 유죄 판결이 난 15가지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판결에서의 시사점을 구체적인 판결문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자 가이드라인 중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무자가 어떤 내용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의무를 이행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상길 변호사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참여나 형사 건설 사건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아래 주소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를 통해서 더욱 유익한 강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